은퇴 전 그는 자신이 꽤 잘 준비했다고 믿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180만 원, 퇴직연금에서 매달 100만 원, 그리고 3억 원가량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부채도 없었고 집은 자가였습니다. 주변에서 당신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첫 해가 지나가기도 전에 그는 매일 통장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35년을 직장 생활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가계부를 써본 적은 거의 없었지만 월급이 꾸준히 들어올 때는 그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엔 달랐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고 나가는 돈은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여유롭게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자주 잡았고 손주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되기 전 잔고가 2천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평생 이렇게 빠져나간다면 나는 10년 뒤 어떻게 살까? 많은 은퇴자들이 이와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은퇴 전엔 자산의 총액만 바라봅니다. 집 있고 연금 있고 예금도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 은퇴 생활은 숫자보다 심리의 문제입니다. 월급처럼 자동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끊기면 같은 3억이라도 마음속 체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쓴 만큼 다시 채워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사라진 순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불안의 상징이 됩니다. 특히 은퇴 첫 해는 대부분의 사람이 예상보다 돈을 많이 씁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를 보상하듯 여행을 가고 외식이 늘고 취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줄여야겠다는 현실과 마주합니다. 문제는 이미 그 사이 통장은 얇아지고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자금의 충분함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에서 온다고. 즉 자산이 얼마냐보다 얼마가 자동으로 들어오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매달 연금, 배당, 임대료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자산이 적어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아무리 5억, 10억이 있어도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숫자만 본다면 그건 소진형 자산일 뿐입니다. 실제 한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 63세, 아내 60세. 두 사람은 은퇴 후 월 2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써보니 월 370만 원이 나갔습니다. 병원비, 자녀의 긴급 지원, 자동차 수리, 명절 비용 같은 계획 밖의 지출이 계속 생긴 겁니다. 1년 만에 그들은 예금 4천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 후 남편은 일용직 일을 다시 찾았고 아내는 마트 계산원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노후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리듬이 문제였어요. 매달 들어오던 리듬이 깨지니까 심리도 흔들리더라고요. 은퇴 후 첫 해는 심리의 낭떠러지입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통제감을 잃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일로 인해 자신이 유용한 존재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제는 소비자이자 방관자가 된 느낌이 듭니다. 돈을 써야 사라지는데 돈을 쓰면 불안해지고 아끼면 또 공허해집니다. 이 모순 속에서 많은 은퇴자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통장을 확인하고 하루를 마치며 잔액을 계산합니다. 이 불안을 줄이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고정수익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외에도 소규모 임대나 배당, 시간제 근로처럼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심리적 안정의 핵심입니다. 둘째, 고정 지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매달 얼마가 꼭 나가는지를 알아야만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감으로 버틴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은퇴 초기에 너무 조급하게 소비를 줄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끊고 혼자 지내는 생활은 돈을 아낄 수는 있어도 삶의 활력을 갉아먹습니다. 한 68세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아끼면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외로움이 돈보다 더 무섭더군요. 결국 은퇴 후 자금 관리의 핵심은 돈을 쓰는 법을 새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회개를 세우는 일입니다. 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형태가 바뀌는 과정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면 소비도 줄어야 한다는 공식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노후엔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대신 그 돈이 소비가 아니라 삶의 유지비라는 감각으로 다가올 때 불안은 줄어듭니다. 퇴직 후 1년 매일 통장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자책하던 그는 어느 날 가계부를 다시 펴놓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3,000원 썼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다.
그가 찾은 해답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하고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순간 그는 비로소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은퇴 자금의 진짜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돈이 줄어드는 이유를 모르는 상태가 불안을 낳는 겁니다. 통장을 보는 시간이 늘었다면 그것은 단지 걱정의 신호가 아니라 관리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돈은 언젠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통장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대신 그 안의 숫자를 나의 새로운 리듬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충분한 노후 자금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서 온다는 것. 통장 잔고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태도가 은퇴 후 삶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은퇴 첫 해 그는 매일 통장을 열어보며 마음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한때는 든든하게 느껴졌던 잔고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수십 년을 일하며 모은 돈인데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월급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웠던 건 앞으로 들어올 돈이 없다는 현실이었다. 돈이란 원래 쓸 때 줄어드는 것이지만 일할 때는 다시 채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보충의 통로가 사라졌다. 통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불안의 거울이 되었다. 그는 매일같이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계산하며 잠이 들었다. 많은 은퇴자들이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믿고 은퇴했지만 막상 현실은 다르다. 통장 속 숫자는 매달 조금씩 줄어들고 지출의 대부분은 생각보다 줄지 않는다. 전기세, 수도세, 보험료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고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며 자녀와 손주를 위한 지출은 줄이기 어렵다. 그동안 직장에서 받던 복리후생 혜택도 사라지고 세금과 공과금은 오히려 늘었다. 은퇴 전엔 몰랐다. 일이 있을 때의 소비와 일이 없을 때의 소비는 다르다는 것을. 문제는 단지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아니라 그것이 주는 심리적 압박이다. 사람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은 어떨지 모르기에 불안해진다. 연금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고정되어 있다면 물가 상승에 따라 체감소득은 줄어든다. 은퇴 초기에 많은 이들이 지금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2년쯤 지나면 이 돈으로는 안 되겠다는 현실과 마주한다. 노후의 불안은 돈의 액수보다 통제감의 상실에서 시작된다. 내가 돈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조여오는 느낌, 그것이 진짜 위기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돈이 부족해도 희망이 있었어요. 일하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할 수 없다는 게 제일 무서워요. 이 말 속에는 노후의 본질적인 불안이 담겨 있다. 경제적 부족보다 심리적 무력감이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은퇴 후엔 단순한 재정 계획보다 생활 리듬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시간에 운동을 하고 점심에는 동네 사람들과 식사하며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곧 소비를 통제하는 첫걸음이 된다. 리듬이 무너지면 돈도 감정도 함께 무너진다. 또 다른 문제는 은퇴자의 소비 패턴이 자존심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때 직장에서 팀을 이끌던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점심 자리에서 계산을 미루지 못하고 손주에게 용돈을 줄 때 자존심이 채워진다. 그러나 이런 소비는 반복될수록 불안으로 돌아온다. 노후엔 체면보다 지속 가능한 관계가 중요하다.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한 명이 10만 원의 식사보다 더 큰 자산이 된다.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절약이 아니라 관계의 재편에서 찾아야 한다. 은퇴 첫 해가 위험한 이유는 그 시기가 보상 심리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 일하며 참고 견뎠으니 이제 좀 누려보자는 마음이 들지만 그 시기에 계획 없이 소비하면 1년 만에 10년치 예산이 흔들린다. 돈을 쓴다는 건 자유지만 계획 없이 쓰는 자유는 결국 속박이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첫 해를 적응기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 시기엔 철저히 기록하고 소비의 흐름을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해부터는 리듬이 잡히고 불안이 줄어든다. 통장을 매일 보는 습관은 나쁜 게 아니냐. 다만 그 숫자를 불안의 지표로 볼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언어로 받아들여야 한다. 돈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의 삶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줄어드는 잔고를 보며 한숨 짓는 대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를 묻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답이 있다. 소비의 흔적은 결국 삶의 흔적이다. 다만 그 흔적이 필요의 흔적인지 불안의 흔적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은퇴 후 불안을 이겨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 돈은 여전히 줄지만 이제는 이유를 압니다. 이 말의 무게는 크다. 돈이 줄어드는 이유를 아는 순간 사람은 다시 통제감을 되찾는다. 이는 단순한 회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내가 내 삶을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 불안은 힘을 잃는다. 그래서 은퇴 후 첫 해엔 얼마를 쓰느냐보다 왜 쓰느냐를 기록하는 게 더 중요하다. 목적이 있는 소비는 마음을 안정시키지만 목적 없는 절약은 오히려 공허함을 키운다. 한 부부의 사례를 보자. 그들은 30년간 맞벌이하며
8억 원을 모았다. 자녀 결혼도 마쳤고 빚도 없었다. 그래서 은퇴 후 매달 400만 원을 쓰기로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통장에는 6천만 원이 줄어 있었다. 여행과 외식, 건강검진, 그리고 자녀의 긴급 요청 때문이었다. 그제야 그들은 돈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후 그들은 매달 100만 원의 배당금을 만들기 위해 일부 자산을 주식으로 옮겼고 남편은 주 2회 시간제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100만 원의 고정 현금 흐름이 불안의 70%를 없앴다. 불안은 돈이 아닌 구조에서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는 말의 기준은 무엇인가? 단순히 총액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5억이든 10억이든 중요한 건 이 돈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내 삶을 지탱하느냐이다. 노후 자금의 충분함은 심리적 안정과 연결되어 있다. 내 삶의 리듬이 유지되고 돈이 내 통제 아래에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충분한 노후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은퇴 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다. 돈을 벌던 시절의 불안은 더 벌어야 한다였고 은퇴 후의 불안은 덜 써야 한다로 바뀐다. 하지만 그 둘은 결국 같은 감정이다.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를 이겨내는 방법은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해하는 것이다. 은퇴는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자각의 시기다. 통장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날이 많아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도 삶을 조정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돈이 줄어드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변화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율할 때 비로소 노후는 안정된다. 교훈은 단순하다. 노후의 평화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돈을 쌓아둔 사람보다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오래 편안하다. 결국 은퇴 후의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이다.